이번 사연은 결혼식에 불참하고 이바지 음식을 돌려보냈던 시어머니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길래 시원하게 그 손을 쳐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4살짜리 아들 엄마입니다.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시부모님이 결혼식에도 불참을 하셨을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올해 들어 저에게 비싼 선물을 보내시더라고요. 손자가 보고 싶어서겠죠. 시어머니가 내미는 손길 시원하게 쳐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지난주에 황당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순금 반지에 18K 귀걸이와 팔찌 세트. 이게 참 저에게는 난감한 물건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인데 이제 와서 제가 이것들을 받게 된 배경을 말씀드려 볼게요. 5년 전 저희 결혼식에 시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싫어서였죠. 아들에게 많이 딸린다는 게 시부모님의 입장이었습니다. 학벌과 직업이 딸리고 동생이 셋이나 있는 가난한 집 장녀인 너와 내 귀한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남편은 인서울 4년제 공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이 낳고 1년 육아휴직했어요. 휴직기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길긴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 다니는 남편 믿고 육아휴직을 좀 길게 쓰긴 했네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이나 복지는 잘 되어 있는 회사예요. 시부모님 말씀대로 저희 친정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돼 있고 동생들도 각자 살 길 찾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제 동생 둘이 대학생일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 맞벌이로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고 워낙 없이 시작해서 좀 힘겹게 사신 것은 맞습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한 적 없으시고 버는 돈 한도 내에서 아끼며 자식들 모두 대학까지 보낸 분들이에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 불행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대비해서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직장 다니기 시작한 후로 돈을 꽤 많이 모아 놓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숙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친가는 좀 부유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님 결혼하실 때 큰 아파트 한 채 받으셨고 아버님 외벌이로 큰 어려움 없이 3남매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려운 집에서 시집을 온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연애 3년 만에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에게 외면당하고 바로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에게 미리 제가 인사를 갈 것이라고 말해놓았고 시어머니는 사전에 저에 대해 싹 조사를 해놓으셨대요. 차 한 잔도 못 얻어먹었고 앉으란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준비해놓은 음식도 전혀 없었고 앉으란 말씀도 없는 채로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저는 격이 맞지 않으니 헤어져야 한다는 간단 명료한 말씀이었죠. 그때의 비참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을 원망했지만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까지 몇 달간 남편과 저는 울고불고 하며 슬픈 드라마를 찍었네요. 그냥 이 남자와 헤어지면 그만인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던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앞서며 말했습니다. 절대 헤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기 엄마의 허락을 받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데 저는 그때 왜 그렇게도 자존심도 세우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그랬다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남편과 다짐을 하며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시부모님은 결국 결혼식장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로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 여자애가 얼마나 못 배우고 자랐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겠냐? 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도 혼전 임신으로 남편을 낳았대요. 남편이 첫 임신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임신하기 전에 임신한 적이 2번 있었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혼전 임신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 8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암튼 저희는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바지 음식 가지고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가져간 음식 놓고 왔더니 다음날 택배로 다시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어리석었죠. 나 싫다고 그 난리를 치는 분들을 왜 그렇게 속 썩어가며 받아달라고 사정을 한 건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도 남편은 시부모님과 연락은 하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알지만 모른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 결혼했다고 낳아준 부모님을 외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본인 부모님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남편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렸는데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저는 남편을 뭐라 위로해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간 남편은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온 듯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들어오곤 했어요.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서로 나를 닮았다고 알콩달콩 지내다 보니 마음 아픈 것은 자연스럽게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여동생 말고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요.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댁이 없고 친정만 왕래하면 되었기 때문에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이 산후조리 도와주셨고 저희 집에 그만큼 자주 오시다 보니 남편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엄마는 성격도 잘 맞아서 참 좋아 보였어요. 아이가 좀 크면서 시어머니가 은근히 우리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뜻을 내비추더군요. 신우는 저희 아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늘 보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느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신우가 저희 집에 쳐들어오듯이 한번 왔었어요. 이렇게 예쁜 내 조카를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만든 엄마가 너무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우에게 경계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우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서 아이랑 놀다 갔어요. 시간이 늦으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예뻐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이니 그 이유만으로도 저는 신우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죠. 신우가 아이와 놀다가 찍은 사진을 시부모님이 보게 되었나 봐요. 점점 커가는 손주를 자꾸 보니 궁금하셨나 보죠. 올해 초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오는 전화를 한 달여간 안 받다가 받았는데 처음에는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만 물으셨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하는 뜻을 내비추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완강히 거부했고 혼자서 시댁에 한 번 다녀왔어요. 저에게 미안한 듯이 부모님을 한 번 뵙고 오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한 번 봐줄 테니 다녀오라고 했죠. 한 번 봐준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올해 어버이날에는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우리 손자를 어버이날에는 봐야 할 텐데 둘째는 안 오려고 하겠지? 이러셨대요. 저희 형님은 직선적인 성격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머님, 그런 수모를 겪고 동서가 올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평생 안 와요. 아가씨가 집에 들락거리는 것도 저는 허락 안 했을 거예요. 동서가 착하니까 아가씨 가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제 편에 서서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 8년째인 형님도 시어머니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에게 바른 말도 하고 똑같이 막말도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본 결과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형님 말 맞다나 제가 그런 수모를 겪고 시어머니를 보고 싶을까요?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앉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시댁에서 나왔고 결혼식에도 안 오신 시부모님을 어떻게 내 부모라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 때려서 울려놓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맞고 울던 사람이 바로 사과를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달 전쯤에 신우가 저희 집에 왔는데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이거 주라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신우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보니 가격이 좀 나가는 핸드백이었어요. 그 안에는 쪽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일도 하면서 내조도 하고 아기도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이걸 잘 받았다고 전화를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갈피를 못 잡겠어서 저는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을 반쯤 뜯은 채로 집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반지와 귀걸이, 팔찌 세트를 보내신 거예요. 손주가 보고 싶은 거겠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정도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셨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시댁에 한번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우도 은근히 제가 한번 숙이고 들어갔으면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고요. 며칠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어머니가 양심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면서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했다는 말도 그렇고, 내가 남편에게 많이 못 미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데 솔직한 말로 시어머니야말로 정말 몸만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시어머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들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들고 갔던 이바지 음식 시어머니가 택배로 돌려보냈을 때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보낸 물건들을 받을까 했는데 예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모멸감 때문에 도저히 못 받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시어머니께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 마음을 전달했대요.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한번 통화를 해보겠냐고 묻길래 그러겠다고 했고, 퇴근해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를 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내 손주 내 마음대로 못 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가 보낸 물건들을 돌려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저희 결혼식까지 안 오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하신 건 저희가 결혼식 후에라도 갈라서길 바라신 거잖아요. 아이가 있는데도요. 제가 그렇게 미운데 아이라고 예쁘겠어요? 다른 손주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사세요.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바꿔주었죠. 시어머니의 화해의 제스처에 넘어가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어머니가 가방이랑 보석을 보냈다고 얼씨구나 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또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다 알면서 제가 무슨 어려운 집 가장 같은 장녀이고 남편은 사짜 직업 가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손주를 정 보고 싶으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시겠죠.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받는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그 전에는 어림없습니다. 만약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또 무시할 것 같아서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사과를 덥석 받아주면 그 전으로 금방 돌아갈 것 같다는 쓰니님의 말에 동감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생각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네요.